그 치유하는 몸 테라피도 있고, 춤 테라피도 있고, 음식 테라피도 있고, 색깔 테라피도 있고, 또 무슨 테라피 있어요? 음악 테라피 있고, 미술 테라피 있고, 이런 모든 테라피들이 지금 되게 성행을 한대요. 왜냐면, 이제 조금만 일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나, 이런 그 주부들의 불안감이나, 직장생들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가슴 두근거림이라던가,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라던가,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몸에 질병이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는 읽어줄 수 있는 이런 직종들이 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정신과라든가 이런 상담소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간단하게 집에서 내가 우리 가족이나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저는 이 에센셜 오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에센셜 오일이 뭐 이 향기가 이렇잖아요.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느껴진다. 이런 향수 광고 아시죠? 그건 뭐예요? 어떤 여자가 딱 스치는데 내 남자의 향기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의심해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향기가 특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향기를 맡았을 때 누군가가 생각나고 이 향기를 맡았을 때 그 향기가 있던 곳에서의 어떤 사건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짝사랑했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어렸을 때 소녀가 비누향을 그때 되게 좋게 맡았었는데 나중에 그 비누향을 커가지고 어디 대중석을 걸어가다 그 비누향을 맡았는데 그 이름 모를 소녀가 살짝 생각이 나게 하는 거. 그리고 시골가에서 나는 향기들이 있어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저는 여기 와가지고 풀향기라든가 물 흘렀을 때 나는 향기라든가 나무 밑에 향기라든가 고추밭에서 나는 향기라든가 가지밭에서 나는 향기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닭을 12마리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귀여워요. 백봉하고 청개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향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향기들이 내가 커서 이런 향기를 맡으면 그곳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른들이 나이 들었을 때 시골로 가가지고 뭐 자연인을 보면서 나는 시골로 들어가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각박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개구장이처럼 시골에서 막 뛰어놀 때는 그 냇가에서 뛰어놀 때 그 향기 또 처마 지붕에서 비가 올 때 뚝뚝 떨어질 때 그걸 보면서 평화로웠을 때 그 향기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런 향기들이 남자들을 지금 필요하고 힘드니까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거기를 다시 가라고 그 향기를 맡거나 그 향기가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16살, 17살짜리가 되는 병사들이 이게 외국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고향의 향수, 그걸 뭐라 그러냐면 향수병. 왜 고향이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은데 왜 향수병이라 그래요? 네. 왜냐면 엄마랑 같이 있었을 때 나는 향기. 내가 시골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있었을 때 밥을 먹으면서 행복했던 그 밥 냄새의 향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지금 힘드니까 너 다시 옛날로 돌아와라고 그 16살짜리 되는 그 전쟁터의 아이들한테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향수병. 네. 사람 보고 싶은 게 향수가 아니고 어떤 추억의 향수는 아니지만 향수라는 병, 그 향기에 그런 것들이 스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 테라피하고 기분 테라피 중에서 기분 테라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 테라피는요, 무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네 개가 있어요. 그 오늘의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기쁘다, 행복하다. 친구가 밥을 사준 데서 기분이 좋았다가 뭐 갑자기 약속이 취소가 됐어.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일상에서 느껴지는 아주 가벼운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데 밸런스, 엘리베이션, 세레니티, 시트러스 블리스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기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에센셜 오일들은요, 꽃이나 잎이나 나무나 줄기나 뿌리, 씨, 껍질 이런 것들의 블렌딩이 조화롭게 된 건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끌리는 향기를 앞에 놓으면요, 내가 지금 심정이 기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오일이 앞에 왔다 그러면요, 뭐 그 향기에 끌리는 거를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테라피를 하다가 보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보고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 우울하게 생긴 사람이 딱 와서 이 향기를 맡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우울하게 생겼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우울하시네요? 라던가 피곤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네요? 라면서 그 사람한테 기분이 다운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상대방이 기분이 너무 활기차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분이 좋다 그래서 해석을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퍼즐 조각 맞출 때 몇 천 개의 그림의 퍼즐 조각이 하나의 퍼즐 조각을 잘못 맞추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죠. 네. 그리고 구구단의 숫자가 불변하잖아요. 이 2는 4지, 이 2는 5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수학의 공식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감정 테라피나 이런 기분 테라피들도요, 정확한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때려 맞힌다라는 기분이 안 들게 이런 것들을 도표를 가지고 딱 놓으면서 그 사람을,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이 향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때려 맞춘다라고 하기보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도표를 딱 보여주고 하면 지금 당신이 고른 게 이런 거니까 이 상태가 이런 상태요라고 본인이 읽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감정 테라피나 기분 테라피는요, 내가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아로마 테라피스트처럼 뭔가가 전문적으로 그 사람을 케어해주는 게 아니고요. 도테라는 의사 키트, 그러니까 가정 상비처럼 쓰면서 오일을 내가 집에서 열날 때나 어떤 이런 기분 상태라든가 어디가 아플 때 쓰는 것처럼 얘네들도요, 집에서 내가 우리 가족이나 나를 케어를 하면서 진단을 내리는 진단 키트라는 거죠. 기분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밸런스, 여러분들 밸런스 지금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 네 가지의 오일을 저랑 지금 같이 하실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놓고 같이 하시면 향을 맡아보면서 1번에 얘가 선택됐을 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맞아, 내가 밸런스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레몬이라는 오일을 딱 설명을 해주고 레몬을 딱 이제 설명서를 주면 어떤 사람은 레몬을 그 설명서를 딱 보고 변비라는 거에 딱 꽂혀요. 어떤 사람은 기미에 딱 꽂혀. 어떤 사람은 원기 회복이 꽂혀. 그건 뭐냐면 내가 변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읽다가 이거 변비에도 좋네 이러는 거고 내가 기미가 있는 사람들은 레몬을 딱 설명서를 줬을 때 이거 레몬이 기미에 좋네라고 자기가 딱 근데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중증에 걸린 것보다 내 손에 박힌 가시가 아픈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오일도 내가 밸런스의 향을 이렇게 맡아봐가지고 이거를 숙지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향 중에서 내가 밸런스의 향이 좋았어. 근데 이 향이 좋았을 때는 이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끌리는 거네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밸런스가 네 번째 왔어. 그러면 나랑 반대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세레니티가 첫 번째 왔는데 저 사람은 향기를 맡으러 갔더니 뒤로 갔어.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제 밸런스는요. 진정과 평화, 안정감을 전달하면서 다양한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시스템의 조화를 돕는 오일이래요. 그러니까 가몬비 나무, 자단, 푸른 숲흑화, 프랑킨센스가 블렌딩 돼 있으면서 이것들의 오일은요. 받고 주고 하는 문의 입구를 열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이 닫혀 있으면 몸이든가 마음이든가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잖아요. 근데 밸런스라는 거는요. 뭔가가 주고받는 거에 입구를 열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몸 전체를 정화시키면서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쌓인 감정을 풀어주는 오일이래요. 세척하고 정화하고 화를 없애면서 또 뇌하수체에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세포 하나하나를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요. 모든 세포 하나가 탱글탱글하면 산소가 많이 포화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무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톤치드 향이 나면서 편백나무 향이 짙게 나는 블렌딩 오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 향기를 맡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자작나무 숲에, 우리 어렸을 때나 좀 기분 안 좋을 때나 이렇게 울창한 숲에 갔을 때 이렇게 피톤치드 향이 났던 그런 것들을 딱 떠올리게 하는 게 바로 밸런스 향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뚜껑 열어가지고 밸런스 향을 맡아보세요. 향이 좋은가? 이 오일은요, 그라운딩 오일인데, 그라운딩은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제가. 그라운딩이 뭐냐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을 맨발로 걷는 것 같은, 네, 맨발로 땅을 걷는 것, 네, 땅과 접촉하는 활동을 이야기할 때 그라운딩이라고 이야기한대요. 땅하고 접촉하는 거.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튼실하거나 잘 뻗어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서 홍수가 나거나 하면은요, 나무가 뽑히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는 나무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잡아줘요. 네, 불안감을 없애주고.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안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차크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IM이라고 해서 나잖아요. IM, 나라는 거. 이건 뭐냐면 내가 뿌리가 바로 박혀 있어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바로 박혀 있지 않으면요. 사랑도 할 줄도 모르고 여기 보면 직관력이라든가 예지력이라든가 이런 데를 타고 올라가지 못해요. 이게 계단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밑에 뿌리가 흔들리면 위에가 열매가 나무가 안 맺고 이파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물을 빨아들이거나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어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밸런스의 향을 딱 맡았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끌린다 그러면 이 먹고 사는 거에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향들을 많이 맡아줘가지고 조금 안정감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차크라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길 찾아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차크라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때 1번 나무에 대한 해당하는 밸런스의 기운이 모자랄 때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것들 또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단계 우리가 계단이 1층부터 63층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63 빌딩 있잖아요. 그러면 1층이 어디에 속하냐면요. 밸런스 1차크라에 속해요. 그런데 이 1차크라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서 1층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어디가 보여요? 바로 앞에밖에 안 보여요. 근데 10층을 올라가고 20층을 올라가고 30층, 50층까지 올라가면요. 30층만 올라가도 저기 한강에서 배가 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내 시야가 넓어지면서 마음도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층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저쪽에서 배가 온다고 설명을 해도 본인은 배가 보이지 않잖아요. 바다가 아니지, 강이죠. 한강이니까. 한강에 그런, 앞에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오는 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가 흔들리면요.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끌릴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는요. 원기왕성하게 자기 역량을 넘어서까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끌리는 향기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이 뜻인 거예요. 본인의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부가 갑자기 집에서 놀고 있다가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은요, 이 밸런스가 갑자기 땡겨져요. 그 직장인이 이렇게 계속 몸이 건조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떤 시즌이 되잖아요. 직장도 바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밸런스가 땡겨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조금 쉬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학생이 학업을 하다가 이 밸런스 향이 끌리잖아요. 그러면 학업에 있어서 너무 좀 이게 따라가기가 힘든 거. 수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좀 뭔가가 이런 것들이 땡길 때 급하게 좀 가라앉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향을 맡았을 때 끌리는 거는요. 지금 너가 스트레스를 머리로다가 과부하가 걸렸어. 그러니까 조금 내려놓고 쉬어줘라고 향기가 느낌을 주는 거죠.
향기로 말을 하는 거죠. 아까 그 병사가 어떤 그 향수병, 고향을 생각할 때 왜 향수라 그래요? 그냥 고향, 그리운 병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건 뭐냐면 그 어렸을 때 그 향기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던 일을 조금 느슨하게 여유를 부릴 수 있게 조금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일을 조금 휴식 모드로 내려놨을 때. 그럴 때는요, 이게 또 4번으로 가고, 이게 처음에 끌릴 때 좋았지만 또 내가 일이 조금, 수월해지고 조금 괜찮아졌다 그러면 얘가 또 네 번째로 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갔다가 세 번째로 갔다가 네 번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1번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이 어떤 일이 해결되거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가 일이 잘 풀리면서 수월해졌어. 그러면 얘가 바로 뒤쪽으로 가는 거죠. 끌리지 않는다는 거지, 향을 맡아도. 근데 만약에 제가 밸런스 향이 지금 싫어. 근데 제가 이거 향을 딱 맡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수학 공식을 풀으라고 딱 어떤 걸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학 공식을 보자마자 저는 밸런스가 땡기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런데 수학자한테 수학 공식을 딱 내놓고 풀으라고 하면은요, 그냥 풀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밸런스가 확 땡기는 게 아니겠죠. 저한테는 어떤 스트레스가 갑자기 온 거기 때문에 밸런스가 갑자기 땡기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스트레스라는 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저는 뭐 꽉 차가지고 갑자기 폭발해서 발로 뻥 차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스트레스가 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냐면 우리가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통이라 그래요. 스트레스 통. 그래서 누구는 그 용량이 크고 누구는 작아요. 스트레스 통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막 스트레스를 확 내면서 짜증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뭐냐면 99%까지 스트레스가 지금 통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50%의 통이 차 있는 사람한테, 어떤 옆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도 이 한 개나 두 개, 뭐 10이 올라가도 60%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트레스 통이 차지 않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땡길 때도 땡겼을 때 너무 좋다라고 해서 1번에 오면은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통이 꽉 찼다. 그래서 이 통을 어느 정도 비워줘야지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개의 기분 테라피 향을 맡았을 때 계속 밸런스가 1번으로 끌리면은 일이든 아니면 사람, 아니면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내려놓으라 그러면 너 뭔가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내려놔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화를 내거든요. 그럴 때 이런 밸런스 향을 맡아가지고 내리는 거죠. 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 해야 한다면 밸런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 통을 비우면서 글라운딩 시켜주는 거죠. 아까 글라운딩이 뭐라 그랬어요? 땅하고 접촉하면서 걷는 이런 땅하고의 접촉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글라운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나 어떤 것들이나 저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럴 때 이 밸런스의 향을 맡아서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일이 해결되면 밸런스 향이 끌리지 않고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밸런스 향이 맡았는데 내가 두 번째 왔어. 이거는요, 스트레스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지만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상태. 그리고 얘네들이 뭐 3번에서 4번 왔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으면서 안정지대에 있는 사람. 그렇거나 아니면 일을 쉽게 처리하는 사람. 아까 제가 수학 얘기했었잖아요. 수학자들은 수학을 너무 잘 풀어. 그러니까 쉽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척척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본인은 쉽기 때문에 밸런스가 뒤로 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일이 많은데 어떻게 밸런스가 뒤지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그거의 용량을, 스트레스 통을요, 아직 차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동료나 가족이 만약에 밸런스를 1번으로 끌렸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만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해주고 또 기분을 좋게 해주면
밸런스 향을 맞게 이게 그 사람이 만약에 밸런스를 선택했다 하면요. 이렇게 화장품에다가 몇 방울 떨궈주거나 또 이제 그 샴푸에다가 떨구거나 그 사람이 쓰는 스킨 같은 거 아니면 손목에다가 떨굴 수 있게 하거나 또 어떤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네일러 해가지고 향을 맡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밸런스가 1번으로 왔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업의 수업이 자기한테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거나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는 아이였는데 시합의 시즌이 다가왔어.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왜 스트레스가 쌓여요?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힘들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힘들게 한 만큼 뭔가가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의 스트레스 통도 비워줘야 돼요. 근데 아이에게 밸런스의 향을 맡으면 포근하게 감싸면서 약간 우리가 그 큰 나무 아래에 가면은 그늘이 되면서 나무는 감싸주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도 괜찮아라고 감싸주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밸런스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잘 때 방에다가 디퓨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밖에 나갈 때 어떤 그 향을 맡을 수 있게 목걸이에다가 해준다거나 또 이제 옷에다가 이렇게 조금 뿌려서 준다거나 그래서 그 친구도 온 가족이 같이 그라운딩을 하게끔 밸런스를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중에서 밸런스를 선택하신 분 있나요? 우리 이종래 원장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어젠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어제 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있잖아요. 한번 맡아보세요. 밸런스가 내가 끌리는 것 같아, 안 끌리는 것 같아. 이런 것들. 네. 저 밸런스 별로 안 끌려요. 네. 어떤가요? 이야기해보세요. 저만 계속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요. 이 밸런스를 해보셨으면 시트러스 블리스. 이 시트러스 블리스는 뭐예요? 이 시트러스 블리스. 이거는요. 과일 껍질이잖아요. 예. 얘는 활력 블렌딩 오일이래요. 여러분들 써놓으시면 좋아요. 누군가가 시트러스 블리스 오일을 선택했다면 활력을 줄 수 있는 블렌딩이라는 거죠. 이 향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맡아본 향이야. 감귤 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자몽 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레몬 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카시아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기운을 붙돋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얘는 행복감과 기쁨을 주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일이에요. 그러면 얘를 선택한 사람은 뭘까요? 그러니까 신선하고 따뜻한 향이면서 활력을 주는 애야. 그러면 무기력하고 처진 사람한테 좋겠죠. 레몬, 자몽, 귤, 뭐 버가못, 밀감. 그리고 여기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바닐라 열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맡으면 아이스크림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게 나요. 근데 이 바닐라 향은요. 수세기 동안 엄마의 모유의 향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몰래 그냥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집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80% 이상 집는 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엄마의 모유가 아니면 분유를 먹고 자랐든 어쨌든 그 향기는요. 내가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 내 몸에 각인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판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감귤을 누가 옆에서 까면 향기가 달콤해가지고 침이 고이면서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나는 향기가 이런 향기들이 제일 많이 나요. 왜냐면 이 향기를 맡으면 뭔가가 침이 난다는 건 뭐냐면 하고 싶다, 이게 먹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욕구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주머니를 열게 해가지고 매출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지금 뭔가가 힘이 없어. 그리고 무기력하고 뭔가 마음이 처지면서 천근만근이야. 그리고 심신이 피로해.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네. 피로가 만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향들이 끌릴 때는요.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끌릴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무기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잠을 못 잤어. 아니면 낮에 너무 피곤하게 일을 했어. 그런 사람들도 시트러스 블리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감정 테라피여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엄마 10만 원 용돈하고 주면 기분이 확 좋아질 거라고. 그런 것처럼 이 간단간단한 것들 그냥 맡았을 때 봐봐요. 백화점 가서 이 향이 딱 난다 그래서 내가 지갑을 열어서 오늘은 그 뭐라 그래, 많이 쇼핑하는 거 뭐라 그러지?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그 향을 맡으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많이 사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향은요, 어떤 그 무기력한 것들을 갑자기 에너지를 돋게 해가지고 뭔가를 팍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예. 그래서 이 향을 맡았을 때 이게 끌린다는 거는요, 활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활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분면을 그려서 중간에 있어야지, 이제 그 밸런스가 맞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오일은 맡았을 때 중앙으로 몰아져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조울증으로 가고, 조울증 약을 먹으면 우울증으로 가요. 또 기분이 처진 약을 먹으면 기분이 들떠 있고, 들뜬 약을 먹으면 가라앉혀 버려요. 이렇게 사분면에서 옆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약이거나 시중에 있는 것들인데, 향기는요, 특히 향기도 같은 향기가 아니죠. 이런 천연의 향기는요, 중앙으로 몰아주는 이런 힘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중앙으로 몰아줄 때, 이 시트러스 블리스가 내가 만약에 끌렸다 그러면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주 많이 필요할 때 땡겨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일 수도 있고, 피로는 또, 피로라는 건 뭐냐면 몸에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됐을 때 또 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면역 질환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피곤해지면 입병이 나거든요. 그리고 대상포진도 나. 그리고 몸이 가렵거나 눈이 나빠질 수 있어요. 피곤하면, 피곤해 하면서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피로하면 또 간도 나빠지죠. 그러니까 간이 주관하는 피부나 근육이나 눈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향을 맡았을 때 땡긴다는 건 뭐냐면요. 시트러스 블리스가 땡긴다는 건 영양을 챙겨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네, 뭔가를 많이 맛있게 먹어줘가지고 활력을 좀 주라는 얘기예요. 축 처져 있을 때. 시트러스 향을 맡으면 일시적으로 침이 고이면서 오감 있잖아요. 뭐 우리 오감 있죠. 보고 듣고 듣고 맛보고 이런 것 중에서 오감 중에서 입맛이 당기면은요 몸의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입맛이 먼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입맛이 났다라는 거는 몸의 감각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러스 블리스 향을 맡아줘야 돼요. 그럴 때는요, 잠시 일을 멈추고 낮잠을 주무시거나 레몬이나 자몽, 오렌지, 만다린, 또 베르가못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 중에서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껍질류를요, 물에다가 타서 흔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도깨비 방망이 이제 또 많이 갈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트러스 블리스가 네 번째나 세 번째에 놓였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영양소가 골고루 잘 되고 있고 내 몸은 내가 잘 챙기고 있다. 또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은 사실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괜찮아. 돌보지 않고 있다가 자랑질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쓰러지는 게 또 사람이니까 스트레스에는 시트러스 블리스를 늘 이제 그 레몬 껍질이나 자몽 껍질 이런 것들을 먹어가지고 조금 기운을 붙돋으면서 영양도 좀 챙겨줘야 돼요. 얘가 땡긴다라고 하면요. 내가 평상시에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대상포진이나 어떤 질환이 올 수 있고 피부 속에 문제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영양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챙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트러스 블리스가 첫 번째 오신 분.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네 번째 왔어. 그러면 나는 좀 영양이 채워져 있으면서 뭔가가 기분도 어제 잠도 잘 잤어. 네, 불면증도 없어. 낮에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이런 거죠. 근데 모든 향기들은요, 해석을 할 때 보면 거의 비슷한 기분들도 많아요. 기분이라는 게 좋은 기분에 있는 것들하고 나쁜 기분에 있는 것들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분일 때는요, 뭐 엘리베이션이나 밸런스나 뭐 세레니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런 도표 같은 거 제가 지금 이제 PPT를 준비 중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PPT를 만들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뭐라 그래요 컴퓨터를 다루는 거를 전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만들어 볼까.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감정적이나 기분적인 거에
돈을 많이 쓰시고 또 앞으로 우리 애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쪽의 질환들이 정신 쪽의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내가 아는 이런 타인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베이션. 이 엘리베이션은요,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오늘 되게 좋은데? 엘리베이션. 근데 이렇게 확 코에다 맡는 것보다는요,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향을 맡는 게 좋아요. 특히나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맡아봐 하고 코끝에다가 딱 대주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향기를 조금, 이게 무슨 향이지라고 귀를 기울이면서 코를 킁킁 대야지만 맡을 수 있게. 너무 가까이 바짝 대주면은요, 내가 진짜 엘리베이션이 그 사람이 끌리지 않아가지고 엘리베이션 싫어하는 사람인데 코끝에다가 탁 대줘버리면요, 그때부터 나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거부 반응이 생기면서 향도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향기를 내가 맡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맡을 때쯤 약간 멀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향기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엘리베이션 오일은요, 우울증 해소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화학 반응을 자극해가지고 자주 우울해져 있는 분들한테 이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라반딘, 뭐 밀감, 또 엘레닌, 레몬버틀, 멜리사, 일랑일랑, 개화꽃. 이 개화꽃은 중국의 10대 꽃 중에 하나인데 되게 희귀해가지고요. 이 엘리베이션 향을 맡으면 보통 사람들이 맡아본 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향수로 쓰고 내가 나갔을 때 이런 향은 사실 향수로 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 여자가 도도해 보인다? 네, 내가 조금 해퍼 보인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엘리베이션을 바르고 밖에 나가보세요. 이 향을 접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향기가 나긴 나는데 저 여자가 뭔가가 향수를 뿌렸어. 근데 맡아보지 않은 향이야 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높이 보거나 아니면 도도하게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꺾을 수 없는 꽃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엘리베이션 갖고 계신가요? 엘리베이션. 그래서 이 오일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던 뭐 레몬버틀이나 멜리사 되게 비싼 오일이잖아요. 일랑일랑 꽃이고, 개화꽃도 꽃이고, 샌들우드도 진짜 비싸죠.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뭐냐면 우울증을 조금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비탄. 여러분들 비탄이란 말 아세요? 내가 너무 비탄에 빠졌어. 뭐 이게 옛날에 소설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탄이나 슬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게 생기와 활력을 넘치게 하는 오일이에요. 갑자기 충격을 당했거나 우울감이 들어. 자주 우울감. 요즘에 우울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보면 너 뭐해 그러면 나 기분 안 좋아. 보통 보면은 다 기분 안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서 요럴 때 몸에서 땡기는 오일이 향기로 땡기는 오일이 엘리베이션 오일이에요. 이것도 또한 마음의 중심으로 몰아주는데 자아 존중감을 높여줘요. 나로서의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여줘요. 우울하면요 내가 자신감도 없거든요. 어디 가서 우울한 사람한테 뭐 시키면 발표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막 되게 떨어하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자아 존중감이 올라간 사람들은 이 향 별로 좋지 않아요. 존중감이 확 올라간 사람들은. 네. 그런 이제 그 존중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 향을 되게 끌려해요. 근데 이제 여자는 신체 변화가 많고 감정의 변화도 되게 많죠, 남자보다. 근데 여자가 그래서 이 향을요, 끌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우울한 경우.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남자들도 이 향을 되게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도 우울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 뭐 그때 갱년기에 대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갱년기라는 게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남자도 우울감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 잘 울지도 않아야 되고 또 이제 뭐 있는 척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센 척 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안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우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향이 끌리는 경우에는요, 이 향을 맡아주면서 우울감을 조금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남자가, 이 향이 끌린다라고 하면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또 예술적이거나 섬세하거나 여성스럽거나 이럴 때도 얘가 끌린다고.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너 우울해, 우울감이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 되게 여성성이야. 왜냐면 여자가 갱년기가 잘 걸리는 것처럼 여자가 우울감에 잘 빠지잖아요. 괜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남자들이 여자 마음을 모른다 그러잖아. 보면은 얘가 왜 그러지 할 정도로 뭔가가 금방 삐져 있어. 그럼 남자들은 그 마음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남자들도 가끔 엘리베이션이 끌리면 여자처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션은요, 여자만 끌리는 게 아니고, 남자 갱년기 걸리면 어떤 줄 알아요?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영배님 드라마 보면서 울지 않나요? 응. 뭔 말인지 몰랐죠? 영배님 드라마 보면서 울지 않나요? 네, 인철님 드라마 보면서 울지 않나요? 갱년기 안 죄송해요. 울어요. 애기 엄마한테 울어요? 좀 이야기 좀 해요. 아, 애기 그랬구나.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줘요. 그랬구나. 아니, 이야기하는 건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어. 딱 보이는 분이, 제가 지금, 딱 보이는 분이 유영배님이어가지고, 앞에 딱 있고, 여기 인철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남자분이십니다. 잠깐만, 둘째 줄로 가볼까? 그리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갱년기가 여자만 걸리는 거, 여자만 걸리는 거 아니고, 남자도 걸리듯이요. 우울한 것도요, 남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금 돌려서 섬세합니다. 뭐 여성스럽습니다. 아니면 뭐 예술가적 기질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표현한대요. 예. 그러다 보면 때려 맞추는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돌려서 자꾸 예쁘게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사람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 너 우울하다, 이게 우울이 딱 나왔는데 너 되게 우울하구나 이러면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말을 좀 예쁘게 돌려가지고, 되게 섬세하시네요. 되게 감각이 있으시네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술적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션 끌리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이게 계속 끌리면은요, 병원에 가면요, 우울증이라고 처방받을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자주 나타나요. 그럴 때 이거를요, 목걸이를 하거나 팔찌하거나 이네일러 같은 거, 혹은 아까처럼 이야기했듯이 화장품, 스킨, 뭐 샴푸, 내가 쓰는 어떤 거에다가 이게 내가 오늘 끌렸어 그러면요, 화장품에다 그냥 넣어놓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궁테라피 레시피가 얼굴 레시피랑 똑같아서 동안크림 만들어서 쓰듯이, 이 감정 테라피나 기분 테라피도 좋은 것들은요, 넣어가지고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저는 지금 욕실에다가 바디 폼 클렌저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다가 감정 테라피 6가지를요, 5방울씩 넣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샤워하고 얼굴 닦고 머리 닦고 온몸 다 씻어요. 예, 강아지가 있다면 강아지까지 씻길 건데 강아지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향을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잡아서 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씻는 거에다 5방울 넣었는데요. 향기가 6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엄청 향이 좋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자주자주 이걸 못 맡고,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이럴 때마다 이거 맡고 저거 맡고, 이거 사실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는 할 수 있어도 일반 처음 접하시는 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일이 있거나 아니면 축하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폼클렌저 같은 거, 우리 도테라 바디워시를 조금 넣고 나머지 70%를 물을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감정 테라피나 기분 테라피를 똑같은 비율로 5방울씩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물로 주면 쓸 때, 이거 바디 샴푸 향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위에서 씻으시고 밑에서 씻으실 때, 저는 이제 또 위엔 또 다른 거 해놓고, 그날에 맞게 또 다 떨어지면 또 시베리안 퍼도 넣기도 하고, 또 이제 있는 오일 같은 거, 뭐 밸런스를 넣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향을 맡으면 이 사람이 뭔가를 이 4가지를 다 섞어서 맡아도요, 내가 유독 그 안에서 끌리는 향이 있어요. 밸런스의 향이 이 4가지를 같이 넣는데도 이 향이 나한테 더 끌려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마음이야. 그걸 치유해야 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요, 색깔 있는 옷, 립스틱, 뭔가가 화려해지잖아요. 호르몬이 깨지면서 우리가 여자를 꽃으로 비유하는데, 꽃이 활짝 피고 난 다음에 질 때는요, 우리가 이제 그 꽃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럴 때 여자들이 져가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모습이 그립기 때문에 입술이 진하고 막 이렇게 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런 향들을 맡으면 그게 내가 딱
내 몸에 맞게 딱 이게 와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션을 이제 선택을 하신 분들은 약간 우울감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조금 더 색다르게 해주시되 예민하다라고 해주시되 엘리베이션이 뒤로 선택된 분은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은 가끔 엘리베이션 맡았는데 우울감이 올라오는데 엘리베이션이 뒤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반대인 거잖아요. 우울한 거에 반대는 뭐예요? 기분이 좋고 긍정적이고 밝고 예, 제잘거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이 네 번째 오면은 지금 내가 우울하지 않고 만족하고 있고 중심에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우울이 옆으로나 뒤로나 위로나 아래로 가지 않고 그 마음이 딱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전에도 양면이 있잖아요. 진짜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네 번째 엘리베이션이 왔는데도요. 그게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요. 사랑을 잘 표현 못하는 사람. 남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거, 받는 거 이런 거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우울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션이 뒤로 올 수 있어요. 네. 또 다른 내면의 내가 우울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션은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뒤로 오면은요, 포장은 예쁘게 했대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맨 뒤로 가도 이제 우리가 6개 그 감정 테라피를 설명할 때도 만약에 포기부가 맨 앞에 올 때는 미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맨 뒤로 가면요 미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될 때는 또 뒤로 갈 수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엘리베이션도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오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아 내가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밸런스하고 엘리베이션은 반대죠. 밸런스는 일이 많아가지고 막 지금 급해 있는 상태잖아요. 시험 기간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막 동공은 커지고 혈관에는 막 이렇게 막 피가 막 흐르면서 뭔가가 긴장된 상태가 밸런스잖아요. 근데 엘리베이션은 반대잖아요. 우울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처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밸런스는 자기의 역량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엘리베이션이 선택됐다 그러면 일을 있어도 안 하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이 1번이고 밸런스가 4번이라면 되게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이 1번이었을 때 아까 남자들 표현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술적이고 또 이제 감각적이고 예민하시고 이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밸런스가 네 번째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일이 뭐냐면 머리형이라는 거예요. 사업적인 수단이 강해가지고 엘리베이션이 앞에 와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자기 역량껏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 네, 머리형. 특히 사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쉽게 일을 하는 사람. 아까 수학자 같은 사람. 수학을 풀 때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수학자는 그거를 거뜬히 풀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 있어도 이거 푸는 거는 그냥 푸는 거야. 그럴 때 밸런스가 뒤로 오는 거야. 자, 이제 54분인데 몇 분들 45분 계시네. 3분 나가셨네. 아까 48분 계셨는데. 네.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션하고 밸런스가 이제 같이 가지 않고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우울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밸런스하고 엘리베이션 향이 같은 이게 몰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요, 희생봉사라던가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서 중심에서 뭔가가 희생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엘리베이션이 네, 밸런스랑 같이 땡긴대요. 일도 많고 우울하지만 그걸 티를 안 내면서 빨리빨리 일을 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인데도 보면 막 되게 빨리빨리 일해서 저 사람이 우울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자기가 중심이 되면서 뭔가를 이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울할 틈이 없기 때문에 밸런스하고 엘리베이션이 같이 끌리는 거죠. 조금 어렵죠? 저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요, 조금씩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세레니티. 여러분들 엘리베이션이 혹시 앞에 끌리시는 분들은 약간 우울감이 있으면서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너무 우울해지면 약도 먹고 불면증 약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개의 오일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이에요. 제일 이제 엘리베이션이 앞에 왔을 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우울해 있다는 거. 우울하면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영양 상태까지 고갈돼 있으면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연예인들 자살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선택이 됐다. 아니, 뭐예요? 엘리베이션이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다른 것보다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 몸을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세레니티 오일. 저는 이 세레니티 오일이 정말 좋아요. 사실 다 좋은데, 다 비슷비슷하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좋고, 다 싫고도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싫은 사람들은요, 제가 여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단체로 왔을 때 감정 테라피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언니는요, 냄새를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에 너무 잘 하려고 그래, 막. 신중하게. 예, 어떻게 나올지 막 궁금해가지고. 근데 어떤 언니는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서, 나는 향기가 다 똑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 어떤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기가 아니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자기 거 말고는요, 약간 사람들한테 자기 거는 막 이렇게 어떤 열을 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남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지 않는, 다 싫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좋은 사람들은요, 되게 긍정적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조금 밝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끌린다라고 하지만 다 좋을 때는요, 그 사람은요,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독 끌렸을 때 해석하고 이게 전부 다 좋았을 때 해석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하나가 좋았을 때 해석. 그런데 다 좋았을 때는요,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면서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다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되게 귀찮고 빨리 넘겨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나 복잡한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일단은. 관심이 없으면서 뭔가가 이제, 다른 쪽에 마음이 쏠려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하는 주식 얘기만 막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사람들한테 해주다 보면은요, 다 좋은 사람, 다 싫은 사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때려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병아리가 탈출했어요. 병아리를 부화해가지고 키워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데리고 왔는데 병아리가 탈출했네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세레니티. 세레니티 오일은 진정 블렌딩. 신체의 자연스러운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흥분이나 불안감을 다스리는 오일. 그러니까 엄마의 오일인 라벤더, 스위트 마조랑, 뭐 로만 캐모마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보면은요 다 블렌딩이잖아요. 이 기분 테라피들이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어떤 오일이 블렌딩 됐는지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라벤더 오일하고요, 연필 향나무목 오일, 그리고 농나무, 일랑일랑꽃, 마조람 오일하고 캐모마일 꽃, 베티버 뿌리, 바닐라 열매, 여기도 바닐라가 들어있네요. 마운틴 샌달우드, 네, 이런 오일들이 여기 블렌딩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마음을 조금 불안감에서 해소를 해주면서 달콤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려주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벤더, 스위트 마조람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그 진정시키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완화. 우리가 엄마의 오일이 라벤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엄마가 있어야지 안정감을 찾잖아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블렌딩된 오일이. 그러니까 짜증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끌리는 오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짜증이 많거나 신경질적이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끌리는 오일.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아끼는 게 있는데 그게 딱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신경질 나요, 저는. 너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예, 그럴 때 신경질 나잖아요. 짜증나고.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되면은요, 몸도 마음도 병이 나요. 그래서 세레니티 향은요, 중앙으로 진정을 갖다 줘요. 안정감. 이 마음이 계속 간다면은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스트레스가 되면은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향을 맡아서 내가 짜증나거나, 신경질적이거나 불안초조. 우리가 이제 보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신경질적인 애들이 많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침에 저희 동생이 우리 조카가 학교 다닐 때 세레니티를 아침에 피워놓으면 애들이 아침에 그렇게 짜증을 내고 막 엄마한테 신경질 부리고 이랬던 애들이 아침에 세레니티를 딱 디퓨저 해놓으면요. 네, 진정이 애들이 아침에 되게 조용하대. 제가 이제 알았네요. 왜냐면 마조람이나 이런, 마조람은 악마의 오일이잖아요. 악마까지 잠재운다고 잠을 재우는 거죠. 라벤더는 진정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을 맡으면 바로 그 짜증이라든가 초조하고 불안감에서 바로 중심에 중심에 안정으로 몰아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요, 몸이 흥분되면은요, 교감신경이 상승되고 동공이 커져요. 침 분비물이 억제되면서 침이 말라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면은요, 침이 마르고 동공이 커지고 혈액이 막 빨리빨리 돌고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교감신경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짜증내거나 신경질 부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어때요? 눈이 다시 동공이 좁아지고 혈관이 다시 진정되면서 배가 고파지면서 뭔가 느슨해지잖아요. 그게 부교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감이 이게 상승이 돼버리면요, 뭐 분비물도 몸에서 적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방광 쪽에도 문제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장도 빨리 뛰고 되게 전투적으로 변해버려요, 사람이. 침이 마르면서 전투적으로 되고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식으로. 애들 학교 갈 때 저도 애들 키우다 보면 그냥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릴 때는요, 꼭 이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전쟁을 치르는 애들처럼.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신경질적이면서 또 이제 어렸을 때는 또 오줌을 또 잘 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감신경이 상승해버리면은 방광 쪽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병아리 하나. 그러니까 왜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질 나고 짜증 나는 거죠. 네. 그럴 때 세레니티를 딱 코끝에다 갖다 대주는, 디퓨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레니티가 늘 뒤에 오던 사람이 갑자기 짜증이 난다 그러면 세레니티가 바로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맡아가지고 이럴 때 한번 맡아보세요. 갑자기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진짜 세레니티가 좋은가 하고 딱 맡아보세요. 진짜 좋아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향기는 그래서 바로바로 그때 기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레니티가 앞에 있다가도 뭔가가 마음이 누군가가 기분을 좋게 하거나 짜증내는 게 없어지면요, 바로 뒤로 가는 게 바로 이게 향기예요. 그래서 세레니티도 위에 있는 오일하고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넣거나 코코넛에 몇 방울 떨궈가지고 이게 이런 거 보면 롤로 된 것들 있잖아요. 롤로 된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향수처럼 바르기도 하고 또 목걸이도 만들기도 하고 이네일러라 그래서 이네일러 되게 싸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감정 테라피를 전부 다 넣고 향을 맡아주시면 저기 내 동생 내가 병아리를 부화시켜가지고 한 달 동안 키워서 갖고 왔는데 아주 그냥 저걸 가지고 헤매고 있네요. 소리를 내면서 막 제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나가버렸어요 이제. 네. 나중에 내일 할 때는 방에서 해야 되겠네. 이제 거실에서 했더니 안 되겠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세레니티가 이럴 때 제가 땡겨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팍 왔을 때 이게 4번에 있다가 앞으로 딱 오는 거예요. 세레니티, 신경질적이고 짜증 부리는 애들. 그래서 교감신경이 상승된 애들. 교감신경이 상승되면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 보면은 밤에 잠을 안 자.
그런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상승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떨어뜨리려면요, 팔정 터치를 해주면서 세레니티 향을 맡으면 돼요. 엄마의 오일, 마조람, 뭐 라벤더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일들을 이제 오늘 4개 기분 테라피 오일을 설명했는데 1시간이 넘었어요. 그래도 많이 들어주셨네요. 제가 좀 말이 빨라가지고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시죠? 이거 녹음해가지고 계속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PPT로다가 한 장짜리로다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걸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할 테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기분 테라피 보여줄 때 그거 딱 보여주고 너 뭐 선택했어? 엘리베이션이 1번이야? 그럼 너 1번 읽어봐. 그러면 자기가 읽고 오 가끔 우울해질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이 남자인데 너 우울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기에 써 있는 게 남자여도 우울해질 수 있지만 남자가 예민하고 섬세하면서 약간 여성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가 땡긴다라고 하면은요. 아 이게 내 기분이 지금 이렇구나라는 거 본인이 알아요.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수학 공식처럼 퍼즐 조각처럼 얘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되면요, 감정 테라피 오일, 한번 또 그전에도 한번 했었지만, 뭐냐면 요즘에도 제가 며칠 저희 아들도 보고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러니 밖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많은가. 그럴 때 이 기분 테라피라도 해가지고 많이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오늘은 기분 테라피를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올린 거예요. 해드리려고. 네. 그래서 오늘 이종래 원장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듣고 어떠셨나요? 자, 수업은 끝났어요. 수업은 끝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셔도 되고, 네. 마이크를 키라고 했는데, 해제 요청. 우리 이종래 원장님이 진짜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군산에 계시는 분인데 미용실 하셔요. 미용실 하시는데 약국이에요, 미용실이. 아프면 와가지고 캡슐에다가 뭐 달라 그래서 먹고 가고요. 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청 오일을 나눔하시는 분이에요. 네. 판매를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나눠주는 것만 엄청 해서 약국이에요, 약국. 자연 약국. 돈 안 주고 이게 치유해주는 자연 약국이에요, 저기가. 여러분들 오일 드시고 싶으면 군산으로 가시면 돼요. 저기 원장님이 주실 거예요. 캡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요. 내일 10시에 또 이제 저희가 체험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종래 원장님 체험 사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네, 마이크가 켜지지가 않아. 요청을 했는데도. 마이크를 내가 안 되네. 네. 그래서 사실 체험 사례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이게 서로서로가 간접 체험들이 또 이제 직접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다들 졸리셔가지고 하품하시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또 네,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